안녕하세요. 열정의 넘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방배 신사모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이 드릴 텐데, 여기가 이제 정비계획 변경을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오늘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12월에 정비계획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계략적인 비례율과 분담금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입지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이제 아래쪽에 있고요. 이제 여기 지하철역까지 가기에는 이제 좀 거리가 좀 있죠. 근데 장점으로는 이제 설해초등학교가 바로 이제 뒤에 붙어 있으니까 애들 학교 보내기에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34평 매물은 30억이고요. 2월 달에 27억 5천에 7층이 하나 거래가 됐었네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요즘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호가를 이제 올려서 지금 등록을 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54평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뭐 33억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에 등록된 매물은 없습니다.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대지 면적이 13,342평이고 세대수가 481세대.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7.7평으로 굉장히 많죠. 평형 구성을 보면 이제 34평부터 34평, 54평, 뭐 61평 이렇게 돼 있고, 대지 지분이 34평이 17.66평, 54평이 28평, 61평이 31.63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평균이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겠죠. 자, 정비 구역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공원은 이제 학교 쪽으로 이제 계획돼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24년 12월 26일에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고시가 된 거고, 뭐 정비구역 면적은 변동 없고, 그 다음에 정비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보면 뭐 도로가 2.1, 공원이 5%, 합치니까 한 7.1% 정도 되고요. 용도 지역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300%로 재건축을 하겠죠. 자, 기존의 정비 계획이 이제 신축 세대 수가 839세대고 임대가 121세대, 14.4% 정도, 소유자가 이제 481세대 해서 일반 분양이 49.2%였다.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바뀌었냐? 용적률은 299.99%고, 층수가 바뀌었어요. 32층에서 41층으로 이제 올렸고, 그 다음에 종전 세대수를 보게 되면 이제 920세대로 늘었어요. 857세대에서. 그리고 여기 임대는 이제 135세대 14.67%. 예, 그래서 일반 분양이 304세대 63.2%로 기존의 49.2%에서 한 14% 정도 일반 분양 비율이 늘어났다. 237세대에서 이제 304세대로 이제 늘어났죠. 자, 그리고 종전 평형을 보면 34, 54, 61평 있는데, 여기 8호 초과 세대수를 보면 363세대입니다. 근데 54평과 61평의 세대수를 합치니까 364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적어도 54평은 사야 8호 초과를 이제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34평 가진 사람은 당연히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공시설부지 제곱 면적, 순부담 면적을 보니까 6.9%고요. 나머지 뭐 용적률이나 이런 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보니까 기존과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8호 초과 평형이 423세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363세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큰 평수를 줄이고, 그리고 60초가 8호 이하가 218세대에서 330세대로 늘었죠. 그러니까 큰 평수 줄인 거를 이제 60초가 8호 이하 세대수를 더 늘렸다. 뭐 60 이하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비례율은 92.67%고요. 그리고 종전자산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보니까 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1.5135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4년도 공시가격을 조사를 하고 보정률을 곱했더니 34평의 간평은 24억 5천, 54평은 이제 30억 6천, 61평은 33억 2천이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비례율 곱하니까 권리가액이 34평이 22억 7천, 54평이 28억 4천, 61평이 30억 8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전용 5구가 17억 5천, 84가 22억 9천, 104가 24억 8천, 130이 29억, 147이 31억 2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출해 보니까 재건축 부담금은 미반영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권리가액에다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 해서 분담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34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이 2,325만원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54평 같은 경우는 104나 130을 분양받을 수가 있으니까 104를 신청하게 되면 3억 5천원을 이제 환급을 해주고 130을 신청하면 대략 한 6,300만원 정도 분담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61평 같은 경우는 전용 147을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4,300 정도 분담금을 내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존 평형하고 비슷하게 이제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이 이제 거의 없는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입은 뭐 한 2조 878억이 되는데 조합원 분양 수입이 1조 3732억 정도 되고 일반 분양 수입이 6524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출 항목을 보니까 이제 총 사업비가 7229억인데 공사비가 5243억이에요.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72.5%가 나와요. 근데 여기 말고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면 대개 여기 그 총 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80 몇 프로 언저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저기 다른 데보다는 한 10% 정도 공사비 비중이 낮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기타 사업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거죠. 예비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7.25% 정도 되고, 그리고 부대 경비 요것도 제법 잡아놨더라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 사업비에 좀 포함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공사비하고 일반 분양가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보면 공사비가 평당 793만원일 때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당 7천으로 분양을 하면 비례율은 92.67%다. 근데 평당 7천, 34평 기준으로 평당 7천이면 23억 8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시세 생각하고 하면 23억 8천은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죠. 가면 여기서 이제 올릴 여지도 있는 거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800 후반에서 한 900만 원대로 미니멈 한 10%에서 한 15%까지는 이제 공사비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한 10% 정도 오르니까 비례율이 89%까지 떨어지더라. 대충 한 3.5% 정도 비례율이 하락해요. 근데 일반 분양가를 이제 7,350으로 한 5% 정도 올리니까 비례율이 91.37%로 이렇게 한 1%, 1.3%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요 일반 분양가를 좀 더 올리면은 오히려 비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일반 분양가를 이제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주비랑 분담금 이자는 아마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다른 데하고는 한 10몇 프로 이상 기타 사업비가 더 많기 때문에 좀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았을까라는 포함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은 당연히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이제 표시가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아까 34평인 네이버 부동산에 30억이 올라와 있고 거의 분담금은 없다라고 보고 이주비는 물음표, 세모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은 그
장기 보유해서 최대한 이제 감면받으면 아마 2, 3억 정도는 재건축 부담금을 좀 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적인 실매입가는 한 33억 정도의 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30억짜리를 사게 되면 전용 84 이제 분양 신청했을 때 실매입가는 한 33억 정도 되어 보인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